좋아요, 알람 설정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CNI 소비자연구소 대표 조윤미입니다. 자, 오늘 조윤미의 소비자 세상에서는 드디어 국세청이 고소득 유튜버의 탈세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징수를 시작했다 하는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서 이른 미디어 참여해서 유튜브 활동하시는 분도 좀 참고하실 만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12일 국회의 국감에서 지적된 문제인데요. 국회 재정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국세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공개를 했어요. 작년부터 올해 9월까지 탈세 혐의가 짙은 유튜버들을 세무조사를 벌였는데 이 중에 7명이 총 45억의 소득을 누락했다라고 하는 혐의를 잡고 이에 대해서 소득을 탈루한 것에 대한 징수를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자, 과세 당국이 일부 유튜버들의 사례이긴 하지만 고소득 유튜버들에 대해서 소득과 탈세 규모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국세청이 지난해 1명, 그리고 올해 6명 등 총 7명의 그 고소득 유튜버의 탈세를 적발했고 10억의 세금을 징수를 부과를 했다고 합니다. 자, 구글 코리아에 의하면은 우리나라의 유튜버 채널 중에 구독자가 10만이 넘는 이런 채널이 2015년에는 367개였고요. 2016년에는 674개, 그리고 2017년에는 1275개로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독자가 100만이 육박하는 채널도 최근에는 여러 곳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유튜브 채널의 수익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텐데, 자, 세금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런 문제가 됐죠. 그동안은 사실 유튜버들이 광고 수익을 유튜브를 통해서 얻고 나서 이것을 세금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를 이렇게 심각하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국세청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탈세 혐의를 적용해서 징수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유튜버들도 정확하게 자신의 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신고해야 될지를 좀 분명히 이해하고 실행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고소득 유튜버들의 탈세 문제는 그동안도 여러 차례 논의가 됐는데, 논란이 됐었는데요. 그런데 징수를 하지 못했던 이유는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유튜버들은 뭐 인플루언서, 우리가 한 5만 구독자가 넘어가면 거의 인플루언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인플루언서들은 유튜브의 광고 수익, 구글에서 주는 광고 수익 외에도 다양한 판촉 활동, 또 개별적인 기업에 대한 광고나 후원, 또 개별 브랜드를 개발해서 SNS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이런 활동까지 하면서 굉장히 고소득을 올리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과세 당국은 그동안 신종 사업자라고 할 수 있는 이들 유튜버들의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 자체가 굉장히 어려우면서 과세 방식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사실 지난해에 제가 국세청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한번 이제 유튜버들의 과세 문제에 대해서 한 토론회에서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국세청의 관계자가 전화를 해서 지금 우리도 고민 중인데 어떻게 하면 과세를 정확하게 할 수 있겠는지 아이디어가 있느냐라고 하는 문의를 저한테 전화를 해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했던 얘기들은 일단 일정 정도 시간을 두고 1년이면 1년 정도 시간을 두고 유튜버들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수익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정보부터 줘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조만간 국세청이 탈세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경고를 분명하게 주는 기간이 우선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요. 국세청이 계속적으로 그런 고민들 속에서 이번에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언론 보도를 쭉 보니까 국내의 유튜버들의 과세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MCN이라고 그러죠. 멀티 채널 네트워크, 다중 채널 네트워크 유튜버들인데, 이분들은 대부분 다 기업화되어 있죠. 그래서 방송 기획, 제작, 송출, 뭐 프로모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수익을 얻는 그런 구조인데요. 이런 MCN 소속 유튜버들은 이게 기업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원천 징수를 하고 또 소득 신고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개인이 운영하는 1인 유튜버들의 경우에는 종합소득 신고 때 자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수익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과세 당국이 이것을 추적해서 조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개인이 진행하는 유튜버 채널에서 탈세가 많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유튜버의 경우에 달러로 수익이 들어오는데 그걸 어디서 주느냐 하면은 광고 수입을 싱가포르에 소지한
위한 구글 아시아 지사에서 외환으로 각 유튜버들에 대해 입금을 이제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행 법상으로 보면은 유튜버들이 외국으로부터 지급된 수익, 소득과 관련해서는 한 사람당 연간 $10,000를 초과하는 외환 수치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이 자료를 수집해서 추적을 할 수 있고 또 세무조사 같은 것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10,00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그나마도 추적해서 조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죠. 자, 이 같은 규정이 이제 외국환 거래법의 거래 규정에 되어 있는데요. $10,000를 초과한 경우에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런데 실제로는 유튜버가 소득 자체를 자신의 소득으로 해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제3자 명의로 분산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탈세를 막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광고 수익이 발생되는 걸 보면요. 현재 구독자 1,000명 이상, 그리고 채널의 영상을 본 시청자들이 영상을 본 시간을 총 합친, 우리가 이제 러닝타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총 시간이 4,000시간, 그러니까 분으로 따지면 24만 분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죠. 이 4,000시간이 넘어가면 그럼 기본적인 자격 조건이 돼서 광고를 붙일 수가 있게 되는데, 최근에는 채널이 늘어나면서 예전에는 이 기본 조건만 넘어가면은 바로 광고를 이제 붙이도록 그렇게 해서 광고 수익이 발생했는데, 최근에는 구글이 일정 정도 심사 기간을 갖는다 그래요. 그래서 2달이나 3달 정도 아마 늦어지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조건, 구독자 1,000명 이상의 러닝 타임이 4,000시간이 넘는 이런 채널에 대해서 구글이 일정 정도 심사를 하고, 그 심사에서 통과된 경우에는 광고를 이제 그때부터 붙이기 시작해서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국세청이 지난달에 유튜버 등의 신종 사업에 대해서 업종 코드를 처음 부여를 해서 이제 소득을 추적하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내년도 종합소득 신고를 하는 5월달 정도가 돼야 우리나라 유튜버 채널을 운영하면서 유튜버들이 얻는 수익에 대한 전체 규모들을 좀 파악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더불어민주당의 김정우 의원은 국감에서 실제로 이제 국세청이 뭐 업종 코드를 부여해서 과세 규모를 파악한다 하더라도 결제 한도를 좀 우회를 한다든가 제3자를 통해서 결제를 한다든가 하는 이 과세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사실은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이런 성실 신고자들과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이 세원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적을 했고요. 사실 이번에도 처음으로 국세청이 우리가 10억이라고 하는 탈세에 대한 것을 징수했다고 하는 것을 국감에서 처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리지를 않았고, 그리고 실제로 유튜버들에 대해서 소득 신고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탈세 혐의로 소득 추적을 받을 수 있다, 징수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그동안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사실은 이 정도 규모의 총 수익이, 탈세한 수익이 45억 정도면 굉장히 큰 건데, 이 정도 규모의 탈세를 한 유튜브 채널에 대한 공개도 현재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탈세한 다른 사업자에 비해서도 좀 굉장히 느슨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지적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에 대해서 국세청은 사실 지금 이제 초기 단계고 아직 유튜버들이 자신의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탈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 자체가 굉장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기간을 갖겠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실 납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좀 모색해서 마련해 나가고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지금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유튜브 채널이 지금보다 더 많이 증가할 것이고요. 소비자들도 정보를 취득하는 방식이 이제 바뀌어서 유튜브를 통한 정보 취득이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런 광고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요. 첫 번째 원칙은 종합소득 신고할 때 본인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얻은 광고 수익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 게 제일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동안 한 번도 종합소득 신고를 해보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종합소득 신고 어떻게 하는지 하는 것도 전문가를 모시고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1인 미디어 방송을 운영하는 개인 유튜버들도 과세,
탈세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갖고 본인의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국세청도 이런 소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대처하고 정보도 주고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도 좀 개발해서 이런 1인 미디어 운영하는 채널 유튜버들이 더 이렇게 쉽게 자신의 소득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도 좀 개발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조윤미의 소비자 세상 고소득 유튜버들에 대한 소득 탈세에 대해서 국세청이 이제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는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 만나 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좋은 주제 가지고 여러분 다시 찾아뵐게요.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